보건의료 문제를 수다로 풀어보는 김영성의 보스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통령을 새로 뽑게 되는 국면이 이제 시작될 거고요. 이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텐데, 당장에 이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뭐 지난번 우리 촬영에서도 말했지만 의대의 증원 문제죠. 일단은 뭐 당장에 내년에는 증원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됐고, 의대생들은 지금 복귀를 했는데 아직은 뭐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런 복잡한 상황인데, 이번 조기 대선에서 의대 증원이 다뤄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뭐 지난번에 그 의료인력 추계위원회인가요? 뭐 그걸 이번에 만들어서 아마 통과된 상황이고, 뭐 그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가 중요하겠죠. 이제 의료 집단, 그러니까 의사 공급 집단에서의 목소리가 높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의 목소리가 높을 것인지에 대한 뭐 이런 이견들이 더 있겠지만, 좀 더 전문적인 영역으로 지금 위원회로 넘긴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의대 증원 정책이 아예 다뤄지지 않을 수는 없고 굉장히 큰 이슈였고, 오죽하면 그 포고령에 등장했던 전공의들이 있는 상황이니까 의대 증원 정책이 어떤 식으로 지금 조기 대선 국면에서 다뤄질지 좀 더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추기위원회로 대표되는 걸로 아마 위임이 될 것 같고요. 위임이 된다는 뜻은 되게 추상적인 수준에서 구상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제 그걸 뭐 디테일하게 추기위원회의 뭐 어떤 의견을 뭐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추기위원회 또 의견이 정책에 그냥 반영될지, 이건 또 다른 문제인데,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내 가지고 뭐 그렇게 여야 정치인 누가 되더라도 그렇게 뭐 도움될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이제 지금 현 상황에서 이미 지금 뭐 이걸로 인한 전 사회적인 내상이 지금 너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번 대선에서의 핵심 과제는 어쨌든 항상 이 탄핵 이후에 모든 그 선거는 되게 단기간에 벌어지지만 그 사이에 이전에 이제 박근혜 탄핵 때 기억해 보시면 적폐청산인 것처럼 윤석열 일당의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폐악질, 뭐 대표적으로 이제 내란을 일으킨 이 친위 쿠데타 세력들을 발본색원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이야기가 아마 중심이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포고령에도 있는 이제 뭐 전공의 처단이나 이런 정도로 사실 이 정부의 이제 가장 뭐 의도치 않게, 저는 의도치 않게라고 보는데, 가장 그 우파적이고 보수층을 지지했던 이제 의사 집단, 그 중에서도 이제 젊은 의대생과 전공의를 이제 완전히 적대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이제 한번 크게 이득을 보려고 했던 이 점 때문에 의료 정책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기보다는 거꾸로 이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벌이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한 아마 색출이 더 우선시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이거죠. 2,000명 누가 이야기했냐? 그럼 윤석열이 그냥 뭐 저희 흔히 이야기했던 천공이 이야기해줬냐? 아니면 뭐 김건희가 옆에서 2,000명 하라고 했냐? 2,000명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과학적 근거나 아니? 그리고 과학적 근거도 하나도 없는데 그게 어떻게 그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제시가 됐냐? 뭐 이거를 아마 더 파헤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럼 그걸 파헤치다 보면 결국은 이야기 자체가 그 추상화되면서 뭐 증언을 한다 안 한다, 이거는 이제 추계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이 부분을 이제 색출해 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정책 실패 중에 하나인 따옴표 의료 개혁에 대한 이제 질타와 해체가 이제 이루어질 거죠. 근데 물론 그 와중에서 또 여러 가지 논쟁은 벌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도 조금 다른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의대 증원 정책 자체를 했을 땐 총선 때 그 써먹으려고 이제 내놓은 거긴 하지만 나름대로 지지를 좀 받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전공의들이 이제 그 파업을 하고 의대생들이 이제 등록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오래되면서 이제 예비 의료인이라든가 뭐 전공의에 대한 어떤 전 국민적인 반감 같은 게 좀 높아진 상황에서 의사를 증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지 않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제 우리 우파 후보인 경우에는 그런 지점들을 건드려서 오히려 어떤 전선이 그렇게 형성되었던 게 아닌가. 이것은 올바른 정책이었는데 어떤 뭐 이익 집단에 의해서 이렇게 어그러진 것이다. 뭐 이렇게 뭐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측면도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증언이 옳다 그르다로 했을 때 양쪽 후보들이 대답하기 곤란해질 경우에는 이쪽에서 그렇게 공격을 하지 않을까 우쪽에 우파에서는. 아니 뭐 증언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수준에서 필요한 만큼 증언해야 된다고 아마 다 답변하겠죠. 뭐 누구도 그거는 부정하진 않아요. 근데 2022년 대선 때를 기억해 보시면, 그러니까 이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측은 의대 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때는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 때 2020년에 400명 증언하려고 할 때 이제 그 전공의들이 당시에 뭐 한 그때는 15일 정도 전공의 뭐 의사들 전체 이제 파업하고 반발한 거 이후에 의사들의 지지가 완전히 국힘 쪽으로 쏠려갔기 때문에, 물론 그 전에도 뭐 최대집 의협회장 같은 이제 파시스트 의협회장이 있었을 정도로 의사 집단이 되게 원래는 보수적이 극우화되어 있는 집단인데 이 집단의 지지 때문에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거꾸로 이재명 후보는 뭐 공공의대도 하겠다, 지역의사제도 하겠다, 의사 늘리겠다 이제 제대로 뭐 이 이야기 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재명 싫어했던 거고 의사들은. 근데 지금은 뭐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지금 뭐 이재명 후보가 의사 늘려야 된다라고 말은 하겠죠. 왜냐하면 작년에도 윤석열이 2,000명 늘린다고 했을 때 의사 늘리는 건 찬성한다고 이재명 그때 당시 대표도 이야기했어요. 그거를 뭐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정책이라는 거는 근데 이제 구체성을 띄어야 되잖아요. 합의성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돼야 되는 거고요. 뭐 끝까지 이게 저항이 있어서 안 되면은 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작년 1년 동안 보여줬는데 과연 이 이야기에 막 그렇게까지 많은 방점을 둬서 가겠냐는, 저라면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할 거고, 거꾸로 이제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조기에 그러면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2,000명 증언을 하려고 했어. 이게 아무리 좋은 선의를 갖고 했더라도 이게 잘 안 돼. 뭐 여기 이해 당사자들이 싸워서 안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최소한도 뭐 4월 한 초순이나 작년 4월 초순이나 중순에 정리했어야 되는데 정리 안 하고 이제 총선 지고 나서도 윤석열 끝까지 끌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질타를 아마 더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김문수가 후보로 나오든지 오세훈이 후보로 나오든지 다 똑같이 자기들도 그 이야기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지금 보수 우파의 표였던 의사들에 대한 지지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지지를 그 사이에 하이제킹한 게 이준석인 거잖아요. 개혁신당이 그거를 했죠. 그리고 지금 아마 이준석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엄청나게 이번에 대선 나올 거니까 나와서 이제 엄청 이야기할 거예요. 의료 대란이고 이렇게 아예 의사 증언할 필요 없다고 이준석은 이야기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카드도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 자체가 쟁점이 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오늘은 좀 조기 대선이 됐을 때 다뤄질 의료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탄핵되기 전에 상황에서 그 얘기 계속 하셨어요. 이제 이게 지금 대통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이제 대행 체제로 돌아가는 상황에서도 윤석열이 내놓았던 의료개혁 패키지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탄핵 이후에는 이제 멈추거나 아니면 그때 모든 것을 제로에서 재검토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 측면들이 굉장히 일종의 자본이나 이쪽에 그 민원 처리 있던 측면들이 있고 그동안 미뤄져 왔던,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서비스 부분에 대한 산업화에 대한 일종의 어떤 그 시도들이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멈춰질까요? 멈춰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의 실질적인 배후는 본질적인 배후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건데, 의사 증언이나 혹은 뭐 의료개혁 필수 의료 패키지나 이런 것들의 실질적인 배후는 제가 봤을 때는 경제 관료들이거든요.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모피아들입니다. 근데 최근에 한덕수나 우리 최상목 같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가장 우선되는 사람들이고요. 거기 맞춰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2차 의료개혁 실행 방안 같은 것도 윤석열 아웃됐는데도 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뭐 실손보험에 관련돼 있는 각종 이제 규제 완화 조치라든가 뭐 민영보험 활성화 조치들은 다 이제 금융위원회 통해서 담은 거고,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이 실손보험 활성화 정책 중에 하나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생각을 해보시면 2023년 10월에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당시에 이제 민주당의
의원들도 다 동의한 셈이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이 경제 관료들의 로비력이라는 건 대단히 크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민주당이 최근 탄핵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 뭐 예를 들면 상속세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반도체법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중도 확장성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우경화돼 있는 정책들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나 제가 봤을 때 이 뭐 제약자본이나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회사 등에게 이득이 되는 이 정책들이 여기 상당히 있었는데 이것들은 고스란히 다 가져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보건의료 시민사회 단체나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예 그냥 없던 일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그 부분 이걸 없던 일로 해야 된다는 사실조차를 지금 이제 만약에 망각하면 이렇게 옥석을 가리자고 주장하게 되면은 저쪽이 이야기하는 좋은 점은 민영보험 활성화, 의료 산업화, 뭐 상급 종합병원 구조 개혁을 통한 대형 병원 활성화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되게 좋은 점이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게 되면 저희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사실은 그런 것만 다 관철될 거예요. 왜냐면 의사 증언 이런 건 이제 관철이 안 된다는 거를 이제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윤석열 정부가 그건 잘한 것도 아니지만 그나마 뭐 이렇게 대중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이후에 뭐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은 하나도 안 할 거예요. 자 이제 이 시기가 지금 그 조기 대선이란 말이에요. 조기 대선인데 지금 약간 한가한 시기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본인 우리 민주당은 중도 보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주장하고 있는 공공의료나 이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좀 진보적인 의지인 게 맞죠. 예. 게다가 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실손보험 감소화나 이런 의료 민영화에 관련된 정책은 지금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도 국민의힘과 합의를 해준 측면이 있고 저희들이 지금 의대 충원 증원 문제에서만 다시 매몰될 경우에는 이런 그 의대 증원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갔을 때 필요한 우리가 이야기들이 안 떨어질 가능성이 결국 높다라는 결론이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저는 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의료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완전히 오용이 됐잖아요. 윤석열 정부를 들어서서 원래 모든 개혁은 그래서 이제 구체성을 띠지 않은 의료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제가 아까 이야기한 그 경제 관료들의 그 하청을 받은 정책을 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는 게 맞는 거라고 이제는 봅니다. 뭐 정확하게 아까 이야기하는 공공의료, 뭐 아니면 뭐 건강보험을 강화하겠다든가 뭔가 명확한 아젠다를 제시하는 정책이 아니라 의료 개혁을 하겠다라는 주장을 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미 윤석열 정부가 하려고 했던 것들에서 경제 관료들이 하고 싶었던 것들, 보험 자본이나 의료기기 제약 자본들이 하고 싶었던 것들, 아니면 대형 병원이 하고 싶었던 것들을 강행하겠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부분이 이제 이번에 조기 대선 때 좀 저희 이 방송을 얼마나 이제 들으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주의해야 될 점이라고 저는 생각하죠. 이런 비슷한 경험은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설 때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된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이 대통령으로 나섰을 때는 실제로 뭐 건강보험 보장성도 강화하고 노인 임플란트 2개도 그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먼저 냈던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한 충원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복지 충원을 경쟁으로 삼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었던 상황인데 실제로 탄핵 이후에는 어떤 적폐청산 이런 것들이 중심 이슈가 되고 오히려 사회 개혁 주제나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박근혜가 그 중에 지킨 게 거의 없는데 좀 개혁 의제나 이런 것들은 이제 박근혜 탄핵 이후에는 전혀 다뤄지지 못했고 그 결과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고스란히 드러났고 거기에 실패한 뭐 청년들과 또 이런 결과들이 사실 뭐 극우의 어떤 밭이 되었다는 평가들이 최근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실 이번에 다가올 조기 대선도 그런 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비상행동이라든가 거리의 집회를 보면 사회 대개혁 의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의 부분의 주제들이 다양한 발언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극우와의 대결 양상이라든가 이렇게만 좀 간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간에 극우에 관련된 뭐 컨텐츠도 다루었지만
조기 대선은 오히려 이런 진보적인 의제가 다뤄지지 못하면 이제 양극화된 정치 지형이 되고 그군 더 커질 수 있는 텃밭이, 왜냐하면 이제 복지가 다뤄지지 않고 민주당 자체가 국민의힘과의 어떤 그 포지션에서 좀 더 보수적으로 옮겨지게 되면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계층에서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아니다 해서 아예 정치로부터 이제 외면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이상한 결정을 하게 되는 극우화되는 일들이 실제로는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고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이게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뭐 의료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모든 정책이 지금 그렇게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그런 문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제 지난번 어쨌든 한번 박근혜를 탄핵시킨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한번 뭐 어쨌든 적폐청산을 기치로 한 문재인 정부를 저희가 이제 만들었고 국민들이 어쨌든 선출했죠. 잘 못했고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그 정부의 검찰총장이 이제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벌리는 상황까지 봤는데, 그렇다면은 아마 지금 역사의 어떤 흐름상 교훈을 얻어서 뭔가 하지 않을까, 최소한도 뭐 그 정도는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저희 이제 국민들을 믿고요, 시민들의 힘을 믿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뭐 이제 이런 아까 제가 이제 우경화했던 부분들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선이라는 게 좀 다르지 않냐, 뭐 이런 정도의 약간 기대 아닌 기대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배신을 할 수도 있고 뭐 문재인 정부처럼 망가질 수 있을지라도 최소한도 뭐 예를 들면 의료 정책이나 이런 거에서 앞으로 이제 뭐 좀 지속 가능성이나 이런 거는 좀 생각해서 뭔가 플랜을 짜지 않을까 정도는 생각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로는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도 박근혜 정부 탄핵되고 나서도 명확해진 건 하나 있어요. 왜냐면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제 뭐 저희가 기억해 보시면은 영리자회 사건이 있었고, 또 제주도의 영리병원은 사실은 중앙정부가 첫 허가했던 거고, 문재인 정부 때 물론 이거를 막 원희룡이 제주 특별자치도지사를 할 당시에 자기가 이제 온갖 미친 짓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통과시켜가지고 막 그때 난장판이 됐지만 실제로 원희룡 전에 박근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어쨌든 최소한도 이게 안 된다라는 것들은 정책에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거티브적인 측면에서는 뭔가 이런 거는 안 할 거다라는 거 정도는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그거는 우리 국민들도 용납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 거꾸로 이제 한국의 극우파는 앞으로 의료 정책과 관련돼서는 저는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유럽이나 이런데 이제 극우파들은 의료 정책 관련해서 이제 내국인에 대해서는 일종의 그 쇼비니즘으로 그 복지를 더 확대시키거나 뭐 하는 거고, 이제 이주민이나 이런 소수자에 대해서 공격하는 어떤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고 치면, 한국에서는 의사들 일반에 대한 극우파에 이제 반감이 생긴 상황에서 이제 이 정책들을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갈 건지 아니면은 더 난장판을 만들자고 주장할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래도 결국은 뭐 의사라는 또 전문 직종은 그 양날칼이잖아요. 뭐 중증의사센터 같은 뭐 드라마 보면 엄청나게 인기가 있고, 또 뭐 우리 주변에 또 우리가 만난 의사들은 다 착하잖아요. 나를 돌봐주는 집단으로서의 어떤 그런 반감이 좀 높은 것 같은데,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조기 대선에서 의료 중원 문제가 다양하게 다뤄질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한데,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게 어쨌든 뭐 그 계엄령 포고령에 나왔던 중요한 이슈가 의료가 나온 만큼의 이게 좀 저희들이 바라는 입장에서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이 꼬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내가 전에도 동의하고 주장했던 그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는 공공의대라든가 필수의료라든가 지역의료에 의사들을 배치하는 문제,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문재인 정권에서는 반대해서 실패했지만 잘 설득하면 이제는 좀 우리랑 얘기해보면 뭐 말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소수의 필요한 만큼 지원을 하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공공의대, 지역의료, 필수의료에 대한 충원을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장은 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간혹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주장을 우리가 할 수도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뭐 당과의 어떤 MOU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아니 뭐 저희가 자꾸 이제 민주당 이야기 하니까 뭐 이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거를 거의 뭐 기정사실화하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씁쓸하긴 합니다만 뭐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저희는 어쨌든 공공의료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공의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이제 국민적 지지가 있고 또 이제 의료 취약지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민간 병원이 폐업하고 있는 인구 소멸 지역에서 사실 공공의료기관 아닌 곳은 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지속 가능성과 관련 있는 문제들이 전락이 됐고 두 번째 이제 건강보험 관련해서도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이미 한국의 경상의료비가 그 국민 총생산 대비로 이제 OECD 평균을 돌파했고 그리고 지금은 10%를 이제 넘어간 상황이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시장 의료를 강화를 했기 때문에 의료비 폭등을 전혀 방치해가지고 지금 보장성도 떨어진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은 이제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유지하고 필수 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하기 위한 건강보험 정책이 아마 이제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이제 이 두 가지는 쟁점이 되고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의료 공급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의사 증언으로 이미 파토가 한번 났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아마 좀 논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이사제나 공공의대 같은 거는 원래 민주당이 지금까지 최근에 계속 자기네들이 이제 아이덴티티 공약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가져갈 거라고 보고. 근데 이제 제일 저희가 사실은 우려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뭐 바이오헬스 산업화라든지 뭐 앞으로 차세대 한국의 이제 먹거리는 뭐 저희 항상 뭐 반도체 뭐 AI 뭐 바이오 하면서 맨날 바이오 이제 들먹이는데 그 바이오에 이제 혼탁하게 들어가게 될 각종 규제 완화들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문재인 정부 때도 뭐 예를 들면 체해진단기기법이라든가 첨단 재생의료법이라든가 이런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엄청 규제 완화를 해준 거 아니에요. 물론 그 규제 완화를 해서 한국에서는 온갖 쓰레기 상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게 해외에서는 하나도 팔린 게 없어요.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과거에 이야기했던 뭐 신라젠이나 아니면은 뭐 인보사 같은 사기에 기반이 된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이 민주당은 완전히 그냥 같은 편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이제 염려하는 것이고요. 취약하다고 하려고 했는데 같은 편이라고. 같은 편이죠, 같은 편.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그거를 민주당 의원들이 엄청나게 같이 발의해가지고 추진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이게 속았다. 나는 잘 몰랐는데 그게 아니고 신산업에 대한 친화력이 있어요, 민주당이. 이제 구산업인 영남의 이제 그 제조업 산업이 대체로 다 국민의힘이나 보수당을 과거에 지지했기 때문에 뭐 IT, 뭐 바이오 이런 것들은 우리 편으로 끌고 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 헛발질을 하는 건데 그걸 이제 저희가 경고를 해줘야 된다고 봐요. 무슨 쇼츠 보면 치약에 뭐 가루를 뿌려서 이렇게 이를 닦으면 치주염이 다 사라지고 치석이 스케일링이 다는 것하고 치과에서도 나오는 막 그런 광고 보면 한심하기 그지 없는데 이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바이오 산업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작용이 많습니다. 자, 조기 대선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의 공공의료 정책들도 좀 많이 다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 오늘 여기서 마칠까요? 예,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